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대비하여 세 번째 본시험 적응 연습 모의 80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진행은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합니다. 각 문제에서 종료 3초 전에 시각을 표시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기록하셨다가 풀이 종료 후에 전체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의 문제는 본시험 문제보다 난이도가 30% 정도 더 높습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은 큰 제목만 설명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세 번째 본시험 적응 연습 모의 80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2번 정직성의 증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위 지문 이외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 2번은 현대사회에서 고부 갈등의 원인은 5번 가치관과 세대 차이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현대사회는 자녀 세대가 독립으로 고부 갈등이 극심하지는 않지만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한 고부 갈등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조선가족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지문 3번 경로사상과 노인의 경제적 독립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이 해당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를 정리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지문 1번 괴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성과 지문 2번 뇌경색으로 거동을 못하는 입원한 55세 남성은 65세 이상인 자라야 하므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문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남성과 지문 5번 뇌출혈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성은 혼자서 일상 수행이 가능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번
4번은 제시문과 같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75점을 받은 대상자는 2번 장기요양 2등급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3번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이고 4번 장기요양 4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이고 60점 미만이며 5번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이고 51점 미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였고 분류 기준에 따른 점수를 표시했습니다. 5번 5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단기보호는 5번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은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되고 2번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은 방문목욕입니다. 3번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에 해당되며 4번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방문요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6번 6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에서 정서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제시문 중에서는 나 말벗 격려하기, 다 의사소통 도움, 라 생활상담입니다. 따라서 3번 나 다라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에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 10개 항목의 대분류와 세부 표준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7번 7번은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5번 옹호자는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의 역할이 맞습니다. 지문 1번 B의 능력 최대한 발휘 지지는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이고 2번 B의 직접 서비스 제공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3번 B의 필요한 서비스 연계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고 4번 질병의 정상 확인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입니다. 8번 8번은 제시된 노인의사에 반하여 노동행위를 시킨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할 때 여자 어르신을 선호한다의
시설생활 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는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는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와 5번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모두 생활 단계에 해당합니다. 9번 9번은 제시된 어르신이 집안 계단에서 낙상 후 고관절을 다쳐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의 노인학대 유형은 2번 방임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번 10번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은 5번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근로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모두를 말합니다. 2번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임금의 구성 항목, 지불 방법, 지업 장소 등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가족 이외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4번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이 포함되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번 (11번에) 제시된 음란한 농담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4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이고 2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합니다. 3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이고 5번 물리적 성희롱은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12번
12번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입니다. 지문 2번 대상자에게서의 업무의 어려움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필요한 복지 용구 구입처를 알선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4번 대상자가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불확실한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13번 13번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 태도를 준수한 것은 4번 보수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물품을 받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2번 대상자에게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학대받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합니다. 14번 14번은 제시문과 같이 장기요양 3등급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실제로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240분을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 할인을 강요했다와 같이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강요할 때 대처는 5번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거절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 또는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15번 (15번은) 제시된 대상자가 여러 번을 사용한 마스크를 보호자가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의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책임감으로 업무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말하고 있습니다. 16번
16번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설명은 4번 어깨 통증은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 많이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추와 안정화 운동은 요통, 허리 통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2번 어깨 통증이 팔에서 시작하여 어깨 주변으로 방사되지 않고 어깨 통증은 어깨 주변에서 시작하여 팔로 방사됩니다. 3번 무거운 물건은 몸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활동 중 가장 많은 통증 호소 부위는 허리와 어깨 부위입니다. 17번 17번은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할 일은 5번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18번 18번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3번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는 줄어듭니다. 2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5번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어 당뇨성이 떨어지므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19번 19번은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호흡기계 변화는 3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코 속의 점막이 촉촉해지지 않고 건조해져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2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4번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되어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됩니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되지 않고 저하되어 폐활량이 줄어들게 되어 쉽게 숨이 찹니다. 20번 20번은 제시된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와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1번 빈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빈혈을 정리하면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2번 부정맥은 고르지 않는 맥박을 말합니다. 3번 하지정맥류는 일방 판막 기능 장애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는 것이고 4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5번 혈전 색전증은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합니다. 21번 21번은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은 5번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햇볕은 최대한 차단하지 않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가 생성되게 합니다. 2번 에스트로겐은 섭취를 합니다. 3번 음식으로 비타민 E가 아닌 비타민 D 섭취를 늘립니다. 4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설명은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골 흡수가 늘어나게 되고 체중 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걷기, 맨손 체조, 조깅,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말합니다. 22번 22번은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변화의 특성은 3번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커지지 않고 작아집니다. 2번 질벽이 얕아지고 윤활 작용은 감소됩니다. 4번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5번 남성 노인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23번 23번은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증 예방하는 방법은 4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을 자주 마시게 하여 수분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2번 때를 말끔하게 밀게 되면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번 샤워를 할 때에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5번 목욕 후 물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24번 (24번은) 노화로 인한 청각의 변화는 5번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행 유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문 1번 외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2번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커지고 늘어납니다. 3번 고막은 얇아지지 않고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게 되어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됩니다. 4번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25번
25번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저혈당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땀을 많이 흘림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저혈당일 때는 두통이 나타납니다. 2번 소화불량보다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3번 배뇨 증가는 고혈당일 경우에 나타납니다. 4번 포만감, 배부름은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26번 26번 선망에 대한 설명은 4번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번 선망은 대부분 급성질환으로 진행되고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치매 증상입니다. 3번 선망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퇴됩니다. 5번 선망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27번 27번은 뇌출혈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3번 왼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입니다. 지문 1번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는 사지마비가 아닌 왼쪽 팔다리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2번 왼쪽 팔다리의 마비가 나타납니다. 4번 말을 못하거나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좌측 뇌 손상 시일 때입니다. 5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시각, 촉각, 청각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즉 손상된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28번 28번은 노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는 3번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를 합니다. 2번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E가 아닌 D를 섭취를 합니다. 4번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여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입니다. 5번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여러가지 음식을 섭취합니다. 29번 29번은 노인의 안전한 운동 관리는 3번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은 적어도 10분 이상 합니다. 2번 빠르게 방향 바꾸는 운동을 금합니다. 4번 겨울철에는 야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높은 수준이 아닌 낮은 수준의 운동으로 시작하여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30번 30번은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3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면제나 진정제는 장기 복용하지 않습니다. 2번 취침 전 텔레비전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오후와 취침 전에는 커피나 녹차를 금합니다. 5번 저녁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게 합니다. 31번 31번은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복용할 때 대처는 3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입니다. 지문 1번 비처방약은 부작용이 없더라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2번 건강기능식품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합니다. 4번 약이 없으면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2번 32번은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것을 절주하도록 돕는 것은 2번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공표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3번 통증 등이 있을 때에도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4번 빈속에도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5번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적정 음주는 음주량과 음주 습관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33번 33번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의 원칙은 1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지문 2번 상황이 시급할 때는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3번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4번 보고는 모아두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숫자나 도표가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보고의 형식은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하는 것이고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 하며 전산망 보고는 전산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34번 (34번의) 제시문은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중단을 원할 경우 미리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로서 5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혈액투석과 같은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중단을 합니다. 2번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합니다. 4번 인공호흡기 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중단을 합니다. 35번 35번에 제시된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의 임종기 단계는 3번 타협입니다. 참고사항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는 대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36번 36번은 대상자가 식탁 의자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꿈치가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자 앞쪽 가장자리에 걸터 앉게 하면 안되고 의자 안쪽 깊숙이 앉힙니다. 2번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 높이가 아닌 배꼽 높이에 오게 합니다. 3번 등받이와 팔 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힙니다. 4번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앉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팔 받침과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용합니다. 37번 37번은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2번, 영양액을 주입한 후 대상자를 바로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고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5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누이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으로 잘 흘러 들어갑니다.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을 말합니다. 38번 38번은 대상자에게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류약은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제공해서는 안되며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2번 가류약은 입안에 넣고 물이나 우유를 먹게 해서도 안되며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고 충분히 물을 줍니다. 3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합니다. 4번 하루분 약을 미리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서 복용해서도 안되며 투약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복용하게 합니다. 참고사항은 침이 없는 주사기의 사진입니다. 39번 39번의 대상자의 정맥주사 돕기 방법은 5번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2번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주사 부위는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3번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40번 (40번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가류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시럽제, 물약은 햇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3번 복용하고 남은 물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4번 계량컵에 덜어서 복용하기 편하도록 실온에 보관하는 방법 등은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을 따릅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약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잠금 장치를 합니다. 41번
41번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입니다. 지문 1번 배변을 할 동안에도 항상 대상자를 관찰합니다. 3번 화장실을 표시하기 위한 것 등 문 앞에 물건을 치워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4번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합니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말고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리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42번 42번은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를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1번 방수포는 둔부 아래에 깔아줍니다. 2번 무릎 두께를 덮은 후에 바지부터 내립니다. 3번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회원부와 둔부는 변이를 느끼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43번 43번은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두께로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매번 씻어 보관을 합니다. 2번 대상자 발밑이 아닌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4번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5번 이동변기는 이용이 편하도록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춥니다. 참고사항은 이동변기 복지용구에 놓는 위치와 모양의 사진입니다. 44번 (44번은) 실검을 몇 번 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두 번 실검하면 즉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한두 번 실검하더라도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2번 조금 젖은 기저귀는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지 않고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면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5번
45번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소변색이 혼탁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소변 양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합니다. 3번 유치도뇨관이 이탈이 없는지 당겨서 확인하면 안 되고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46번 46번은 대상자의 의치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의치 세척은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는 항상 끼고 있게 하면 안되고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합니다. 2번 의치를 뜨거운 물이 아닌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 둡니다. 4번 의치를 뺄 때는 위쪽 의치를 먼저 뺍니다. 5번 의치를 삽입 전에는 뜨거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굽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 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 47번은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머리 감기기 방법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는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서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이 묻어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다른 지문들은 두발 전용 세정제의 사용 방법으로 틀렸습니다. 4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3번 피부 자극을 주는 친구나 모직 의류는 피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발이 빨리 마르는 비누가 아닌 손발에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합니다. 2번 피부 건조를 예방을 위해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줍니다. 4번 따뜻한 물에 손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근 후 씻습니다. 5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고 있으면 발톱을 깎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9번
49번은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은 20 내지 30분 이내로 끝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30도가 아니고 40도 이내로 맞춥니다. 3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긴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욕조에서 나온 후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깁니다. 4번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이 아닌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합니다. 5번 욕조에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통목욕 물의 온도 확인은 약간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주의를 기울여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서는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대상자가 느끼게 합니다. 순서를 상상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입히기 제시된 순서는 가 마비된 쪽 팔을 낀다, 나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 다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의 안에서 밖으로 빼서 건다, 라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는다 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근입니다. 임마와 벗근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50번 문제에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입힐 때는 먼저 마비된 쪽에 팔을 끼웁니다. 가번입니다. 벌써 마비된 쪽을 먼저 끼우는 것을 찾았으니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라번입니다. 다음은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의 안에서 밖으로 빼서 겁니다. 다번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항상 건강한 쪽을 끼워 입히는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는 건강한 쪽 팔을 끼우는 단추를 잠근다. 나번입니다. 따라서 2번 가, 라, 다, 나 순서입니다. 51번 51번은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있을 때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작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해야 합니다. 지문 1번 침대 상체를 올리지 않고 침대 상체를 낮춰야 합니다. 2번
양쪽 팔을 잡아 당겨 올리는 것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3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피부 마찰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가급적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올립니다. 52번 (52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힐 때 방법은 5번 한쪽 팔은 목 밑을 받쳐 깊숙이 넣고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올립니다. 무릎을 세우지 않으면 넙다리뼈 골절도 될 수 있습니다. 2번 신체 정렬을 위해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허리 밑에 넣는 것이 아니고 가슴 위에 올려놓고 앉힙니다. 4번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요양보호사 반대쪽이 아닌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기 자세의 사진입니다. 53번 53번은 침대에서 휠체어나 휠체어에서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와 반동은 허리 손상의 우려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2번 두 발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3번 대상자와 멀리 두지 않고 최대한 몸 가까이 안아 들어 이동시킵니다. 4번 대상자를 안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합니다. 54번 54번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방법은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 4바퀴 모두 지면을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3번,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내려가는 것은 참고사항과 같이 굴러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문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는 가지만은 앞바퀴를 들고 내려가면 안됩니다. 55번 55번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는 3번 팔꿈치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 정도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의 그림과 같이 성인용 보행기의 사용의 바른 자세입니다. 56번 56번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재사용한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갑 등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감염 예방의 올바른 방법들입니다. 57번 57번은 그림과 같은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대상자의 길 이름 등 실종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문 1번 전기로 사용되는 복지용구로서 물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2번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가 아니고 대여만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4번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GPS형입니다. 5번 가족에게 빛이나 소리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것은 매트형입니다. 매트형은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 알려줍니다. 58번 58번은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는 4번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이며 지문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가급적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약물 복용 시 의사 확인받기, 과음 삼가하기, 자신에게 맞는 안경 쓰기, 안전한 집안 환경 조성하기, 하지 근육 강화 운동하기 등입니다. 59번 (59번은) 재가 대상자의 전기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은 절단된 전기선은 청테이프를 감아서 재사용한다입니다. 절단된 전기선을 폐기하거나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60번
60번은 노화에 따른 영양 소비를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노인 결식률이 높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화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합니다. 3번 노화에 따라 체중 과다 및 저체중 노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체중 과다와 체중 부족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4번도 노화에 따라 열량 과잉 또는 영양 부족 노인들이 많습니다. 5번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도 과다합니다. 61번 61번은 그림 표시에 해당하는 세탁 방법은 그림은 세탁기 모양과 약 30도씨 중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5번 30도씨 물에 중성 세제 사용하고 약하게 손세탁 가능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이 표시는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2번 30도씨 물에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번 중성 세제 사용이 가능하나 삶을 수는 없습니다. 4번 30도씨 물에 중성 세제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세탁 표식입니다. 우측의 다른 세탁 표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번 62번은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4번 출발 전에 병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차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3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을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키면 안 되고 처방에 따라 정해진 대로 복용을 합니다. 5번 대상자가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도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은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1번 금방 잊어버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없애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변화에 빨리 대처를 못합니다. 3번 위험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4번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5번 치매가 진행된 후에는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4번
64번은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배설 상황을 기록하고 배설 시간과 양 등 습관을 파악한다입니다. 지문 1번 가능한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번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3번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을 제한합니다. 4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침상변기가 아닌 이동변기를 사용합니다. 65번 65번은 제시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할아버지가 5년 전에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영감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의 상황에서는 5번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6번 66번은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3번 식사하는 순서와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준다가 맞으며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로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나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67번 67번은 수면장애를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낮 동안 산책이나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잠들기 직전에 텔레비전 시청을 삼가합니다. 2번 오후와 저녁에는 녹차나 술과 같은 카페인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밤에 잠을 못 잤으면 낮에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5번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은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 집 밖에서 운동을 하고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8번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낮 동안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창문과 출입문은 잠깁니다. 3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입니다. 4번 방을 바꾸어 주어 기분을 환기시킨다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는 것도 배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지문 5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가 포위를 당했다는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9번 (69번에) 제시된 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 대상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에게 여보 어딜 가 하며 자꾸 따라다닌다의 상황에서 대처는 4번 할아버지와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70번 70번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는 2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지는 것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71번 71번은 제시된 대상자가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바지를 벗고 다가와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다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는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게 합니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2번 72번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4번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화하는 동안엔 계속 웃기보다 간간히 적절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2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3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눈 맞춤을 위해 마주보고 약간 기울인 자세가 맞습니다. 5번 이야기하는 동안에 긍정 표시로 계속 고개를 끄덕임보다 다양하며 생기 있는 적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는 얼굴 표정, 자세, 눈 맞춤, 어조, 옷차림과 외양이 있습니다. 73번 73번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4번 대상자의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의사소통 기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로 라포 형성,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이 있습니다. 74번 74번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2번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입니다. 3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소통할 때입니다. 4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소통할 때입니다. 5번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형태는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경우는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유형은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75번 75번은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지문 1번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하며 설명을 합니다. 2번 대상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시킵니다. 3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에게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5번 친밀감을 표현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존칭을 사용합니다. 76번
76번은 경증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은 3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입니다. 지문 1번 뇌건강일기 쓰기와 2번 빈칸 채워 문장 완성하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대한 인지자극 훈련이고, 지문 4번 가려진 그림 보고 이름 맞히기와 5번 점선 따라 그리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는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게 대한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7번 은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 꽉 끼는 옷의 단추를 풀고 편하게 호흡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경련은 정신장애가 아니고 의식장애 및 신체적 정상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문 2번 경련을 할 때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3번 발작을 멈출 때까지 팔다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5번 입에 손수건이나 헝겊으로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호흡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78번 은 약물의 오남용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 방법은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2배로 복용을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3번 녹차, 커피, 우유를 마시게 하면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4번 부작용을 일으키고 남은 구토물과 용기는 모아두어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약 복용 후에 속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토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 시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79번 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복 자세의 모양은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그림 2번이 맞습니다. 지문 5번은 2번과 유사한 모양이지만 다리의 모양이 다르게 놓여 있고 2번의 자세가 더 편한 자세입니다. 80번
80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인공호흡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4번 패드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왼쪽의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을 위한 세 번째 연습 모의 80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본시험 적응을 위한 네 번째 연습 기출문제 풀이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